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임신 중 절대로 피해야 할 것들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술입니다. 태아의 알코올 증후군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두뇌, 중추신경, 장기 손상, 기형아 출산, 행동장애 등등등 이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말하고 있죠. 자, 어른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분비가 되는데요. 태아의 경우에는 이 알코올 해독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나 또는 아빠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완전 치료를 할 때까지 임신을 미루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맛술이나 와인을 사용하는 요리들이 대부분 육류나 생선류의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과도한 육류 섭취는 결국은 임신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임신 중 절대로 피해야 할 것들, 카페인입니다. 저체중아, 자연유산, 조산화, 태아 사망 이런 것 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과 아기의 돌연사 관련성이 높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카페인은 특히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태아의 빈혈을 유발시킵니다. 헤모글로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쉽죠.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카페인 커피 말고 디카페인 커피는 좀 괜찮지 않나요? 디카페인 커피와 카페인을 연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논쟁거리로 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 커피를 설탕 없이 연하게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을 오히려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카페인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염화 메틸렌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잔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염화 메틸렌은요, 돌연변이랄지 암이랄지 중추신경 완화랄지 이러한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제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대사증후군, 심장병, 관절염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체내 지방산 생성을 자극하는 지방, 특히 5 내지 20%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둔다면 디카페인 커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차라리 카페인 함량을 줄이면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고 싶다면 오히려 에스프레소를 물에 희석을 해서, 이 에스프레소의 경우는 어때요?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커피를 원액을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이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권장합니다. 녹차나 홍차도 카페인이 좀 있다고 하던데 피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카페인 함량 자체만으로 본다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녹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카테킨의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코코아는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존파니, 막가파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존파보다 막가파가 더 무섭고요. 막가파보다 초코파가 더 무섭다. 네, 초콜릿, 초코파이, 코코아 이런 성분들이 결국은 태아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건 피해야 될 음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이 알러지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반드시 부모의 체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모가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서 알러지나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라면이나 햄버거나 피자 이런 것들이 자주 땡기던데 이게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공 과정의 영양소 파괴와 특히 과다한 화학 첨가제, 염분, 보존제
이런 것들에 첨가제들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일본의 아베스카사의 저서를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2권까지 나와 있고요.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뭐 환타 이런 탄산음료도 많이 해로운가요? 소량이지만 이러한 음료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문제입니다. 일부에선 탄산음료를 권하기도 하지만은 탄산음료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거부 반응이 있다면 아기가 싫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산회가 안 좋다는 건 많이 들었는데 육회도 많이 해로운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생선회나 육회 자체는 전혀 해롭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음식들이 재료가 정말 신선하지 않으면 식중독이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태아 때문에 마음대로 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피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중 절대로 피해야 할 것들, 약물입니다. 특히 호르몬제, 항생제, 해열 진통제, 다량의 비타민 A와 D, 경구 피임제, 구충제 등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피로회복제, 우리가 흔히 드링크류로 알려진 것들, 이런 것들 속에도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소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피부약입니다. 연고, 로션 타입으로 되어 있는 피부 정맥을 통해서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독작용이나 화학작용 없이 전신으로 순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는 것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손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면 안 되나요? 자, 매니큐어가 산모에게 해롭다는 의학적 보고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손톱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한 건강 이상 징후들이 많죠. 이런 걸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손톱이 불투명한 흰색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신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자, 호흡기 질환이 온다면 희고 창백한 푸른 빛을 띠는 손톱이 나타납니다. 간질환의 경우에 손톱의 반달이 희미하고 손톱 색이 희고 탁하고 끝이 붉거나 푸른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장애가 일어난다면 어두운 자주빛이나 검은색을 띠게 되죠. 극심한 피로나 만성질환의 경우에 손톱에 가로줄이 생기게 되고요. 심한 빈혈이나 자궁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면 손톱 바깥쪽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등등의 증상들을 매니큐어를 칠해버리면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매니큐어는 가능하면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나 질병치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두나 소아마비, 홍역, 풍진 이런 등등의 예방접종은 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해외여행을 할 때 이런 때에는 임신 사실을 신고하면 면제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질환들도 있죠. 간질이랄지 당뇨병이랄지 갑상선 질환 또는 요도염, 천식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 절대로 피해야 할 것들, 어쩌면 이게 첫 번째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담배입니다. 이건 무조건 부부가 함께 끊어야 됩니다. 유산, 사산, 태반 조기박리, 그 다음에 전치태반, 양막 조기파열 이런 등등의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게요. 그 다음에 미숙아 출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라면서 지능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에 산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기에게 산소 부족 현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코틴 같은 경우에 혈관 수축작용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간접흡연, 이거 더 나쁩니다. 연기에 발암물질이 더 많다는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어때요? 아빠의 옷에 묻어있는 니코틴만으로도 소아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임신 중 절대로 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낳겠다는 의지로 많은 유혹과 습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기를 낳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임신 전부터 미리미리 해로운 것들을 모두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엄마와 아기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